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아침 8시 34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엔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금리 강달러 부담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들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고금리 강달러를 좀 강화시켰죠. 소매 판매 지표 예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수출 가격, 수입 가격 이런 가격 지표들도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금리가 높아지는 요인,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도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 뭐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된 것도 계속해서 달러와 금리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와 금리 강세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 거겠죠.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의 영향은 어느 정도 사라졌을 수 있으나 트럼프 트레이딩은 채권과 외환 시장에서는 좀 잔잔하게 오랫동안 영향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법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드와치인데요. 12월 금리 동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 4대 6이 됐습니다. 금리 동결할 수 있다는 확률 40%, 금리 인하하겠다는 생각 60%이 정도가 됐죠. 물론 아직도 금리 인하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더 크긴 하나 근데 이제 무시 못할 확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 동결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좀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점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고 또 고금리 부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실제 언론에서 보시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차익 실현 때문에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페드 정책 불확실성의 3대 지수 동반 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드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저는 이거 고금리 부담이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 정책 불확실성이라면 12월에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 빠졌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채권 시장에 반영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런 고금리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 우려했던 부분, 그죠? 그 트럼프 트레이딩까진 좋았는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좋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그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강한 거라서 사실 그 또 그리고 미국의 주식 시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아직까지는 그 추세적으로 꺾인다. 큰일 났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세계 증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조금 더 상승의 목표치가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은 더 해먹을 수 있겠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증시 조금은 더 해먹을 틈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뭐 고금리로 인해서 은행이 망하고 옛날처럼 그죠? 은행이 망하고 무슨 경제 위기가 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직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긴 보는데 근데 우리는 절벽 끝에 거의 다 와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안 좋게 보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 S&P 포워드 1년 PER 이런 거 보시면 지금 22배가 넘어갔어요. 역사적으로 22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주식이 비싸다.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하여튼 주식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계속 올라가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초록색 선 여기 있는 게 이게 마우스로 올리면 이게 뭐 튀어나와 가지고 하여튼 초록색 선이 이제 5년 평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죠.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10년 평균이고 초록색 선이 5년 평균이니까 지금 주식이 결코 싼 구간은 아닙니다. 5년, 10년 비교했을 때 여기 있다. 이게 10년 평균, 5년 평균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한다. 이런 점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 주식이 비싸다에 더해서 뭐 AI 고평가 논란, 뭐 AI 지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페드 정책 불확실성, 고금리 때문에 시장이 뭐 흔들린다.
지금은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건요. 제가 말씀드린 뭐 증시 고평가 논란이라든가 AI 지출 부담, 뭐 AI 고평가 논란 이런 건 이제 만성적인 악재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작용하는 악재가 아니고, 요까지 살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전 지수가 다 하락 마감했고 전 업종이 다 빠졌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에, 뭐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젯밤은 빅테크가 좀 많이 빠졌네요. 고금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러셀 지수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어젯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네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죠? 엔비디아 비롯한 기술주가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 2.2%, 러셀 지수는 1.5%. 어젯밤은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다 이겁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는 뭐 눌림시 매수가 맞지 않겠느냐. 물론 아직 조정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잠시 뉴스 좀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이 한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금요일 날 밤에 자사주 10조 원을 취득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냈습니다. 참 하여튼 비겁하죠, 그죠? 한국은 언제나 이렇게 장 마감하고 중요한 이슈를 낸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이런 소식은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저 소식에 삼성전자는 이제 추가로 어제 7.2% 올랐는데 거기서 추가로 3%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삼성전자는 시간 외까지 하면 10% 정도 올랐다라 보시면 되겠는데 55,300원, 뭐 200원 요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55,300원이면은 어디야? 여기죠? 55,300원이면 지금 요 자리입니다. 5분봉 보고 계시고요. 5분봉에서 요게 굉장합니다. 그죠? 5일선, 11선, 여기가 11선이에요. 일봉상 11선이거든요. 11선까지 한 번에 지금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뭐 삼성전자의 이런 자사주 매입의 호재 때문인지 이제 코스피는 시간 외에서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어제 저기 2% 폭락하고 있는 나스닥 2% 폭락하고 있는 이 와중에 코스피 야간 선물은 시간 외에서 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월요일 날 한국 증시 대응이 참 이 골 때릴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극심한 쏠림이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뭐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기는 이런 식을 뭐 예상을 하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튀어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쏠림이 훨씬 심하죠, 그죠? 더군다나 이제 나스닥이나 뭐 미국 증시는 박살났고 고금리 강달러도 계속되면은 다른 종목들이 심각하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또 강하니까 지수 자체는 또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그죠? 대응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의 독주는 어쨌든 계속된다. 눌림시 매수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뭐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이런 건요. 일단 뭐 미국 증시 좀 내용 좀 보고 뭐 유럽 증시 이런 내용들 좀 보고 뭐 그렇게 하고 뭐 평상시처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잠시 독일 증시 좀 먼저 볼까요? 독일입니다. 독일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뭐 찔끔 빠졌어요. 찔끔 빠졌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하락분을 다 반영을 안 했겠죠, 그죠?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도 계속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유럽 증시도 월요일이 되면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다들 좀 조정이 좀 깊어질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잘 회복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나스닥 좀 잠깐 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좀 곤란한데 이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켰습니다. 그러나 뭐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눌림시 매수로 보는 게 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뭘 한 거냐면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폭등했잖아요. 2% 3% 가까이. 그거 갭 상승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그날 갭 상승 출발한 거 다시 갭 메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뭐 사실 급격한 급등에 대한 뭐 급격한 뭐 어떤 조정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보다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종합 뭐 아니면 나스닥 100 이런 걸로 보시자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11월 6일 날일 거예요. 아마 그죠? 11월 6일 날 이렇게 나스닥의 갭 상승으로 폭등한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갭 상승했던 이 부분의 큰 갭을 이걸 지금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이 갭이 다 메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있으니까 이 갭이 안 메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뭐 물론 아직까지는 주식이 일단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런 자리를 지키는 걸로 봐서 야 강하다. 이거 생각보다 강하네. 조금 더 올라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이런 게 좀 문제긴 한데요. 반도체 지수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반도체 지수 보시자면은 이제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좀 위협받게 생겼어요. 그죠? 반도체 지수 241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가 좀 이제 좀 건강해지지 못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아직 남았고요. 엔비디아 종목 자체도 강하고 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아직은 그죠? 그 말씀드렸던 어떤 갭 상승했던 그 갭을 다 메우지도 않고 아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서 당장 얘가 죽을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의 시간은 더 있을 거다. 죽더라도 지금 당장은 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지수 굉장히 좀 이제 중장기적인 건강이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급사할 거냐? 뭐 그것까지는 일단 아닌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추세선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붕괴되면 이제 다음번 레벨까지 쿵 하면서 많이 빠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당장 급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뭐 좀 더 단기적으로 강할 수 있겠지만 야 이게 이제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얘가 좀 약간 좀 맛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엔비디아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요. 엔비디아 보시면은 이렇게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건전한 모습이죠. 여기가 역사적 고점, 지난번 전 고점이 되겠고요. 이 자리를 잘 돌파한 짝을 못하다가 결국 레벨업을 했고 다시 재차 이제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좋게 봅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도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미국 증시 일단 좋게 본다. 뭐 이런 내용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요. S&P도 좀 많이 빠졌지만 뭐 그래봐야 S&P는 너무나 건전합니다. S&P는 뭐 대략적으로 여기가 이제 어떤 직전 고점대가 되겠죠. 뭐 살짝 깨긴 했으나 뭐 일단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다. 특히 S&P 지수는 추세가 너무 건전합니다. 건강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돼서 문제지 그렇다라고 해서 S&P가 지금 당장 죽는다 이런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러셀 지수 이런 게 좀 문제겠죠.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이제 만년 박스권이니까 한번 얘가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다. 러셀 지수 이런 게 문제지 뭐 나스닥 S&P는 아직까지 매우 건전합니다. 다 살펴봤고요. 10년물 국채 선물 30분봉 뭐 이런 거 보고 계신데 계속해서 들썩들썩 하지만 분명히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나 이제 전환할 거야 라는 전환의 신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자꾸 여기 전저점이 중요했는데 전저점을 자꾸자꾸 이제 낮추고 있거든요. 은근슬쩍. 분명히 매수세 없는 겁니다. 버티시면 안 됩니다. 채권 사놓고 버티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30년물 선물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일단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은 잘 안 낮아지나 하락 탄력은 분명 둔화가 됐으나 전환의 신호도 없다 이겁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보시면 달러 강세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보시면 유로화인데 어젯밤에 30분봉 쭉쭉쭉쭉쭉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죠. 얘도 전혀 어떤 매수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매력적인 가격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107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한 번쯤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뭐 전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긴 한데 달러 인덱스 보고 계십니다. 달러 인덱스 107 선이 잘 그어졌네요. 달러 인덱스 107이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상단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아래쪽으로 죽는다? 아직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참 월요일날 고금리, 강달러의 영향, 악영향을 받긴 받을 건데, 그죠? 받긴 받을 건데 삼성전자는 올라가니 참 이거 대응이 깝깝해지겠습니다. 하여튼 구리, 뭐 국제유가, 금값 이런 것들 다 원자재들 달러 강세가 지속되니 힘을 못 씁니다. 원자재들 계속해서 죽어내리고 있고요. 하여튼 원자재들이 특히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추세선이 이제 거의 다 맛이 가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좀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이제 거의 장기적인 추세는 죽어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65달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국제유가는 뭐 크게 봐서 65달러 위와 65달러 아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65달러 아래로 가면은 좀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물론 아직 약간 다들 그런 거예요. 그죠? 이 국제유가라는 게 사실 그 어떤 뭐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 그런 거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감한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을 잘 보여주는 이 단순한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게 국제유가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위험자산의 대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기름값들의 장기 추세가 안 좋아지고 대장인 반도체 지수의 건강 상태가 극히 악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급사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막 죽어내린다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시간이 조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아시다시피 뭐 어떤 뭐 하락 베팅이나 뭐 특히 이런 베팅은 이 타이밍이 생명인데 아직은 뭐 분명히 일단 그런 타이밍은 뭐 아닌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긴 합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증시 좀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뭐 대응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 나머지 혹은 뭐 나머지 지수들은 좀 약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죠 뭐 대응이 복잡할 것도 없긴 해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대로 하시면 되긴 됩니다. 쉽게 생각해 갖고 지금 이제 코스피 5분봉 보고 계신데 이거 보고 코스피 매수를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이요. 네.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 급등으로 인해서 코스피도 아마 상승 출발을 하긴 할 테니까 어쨌든 코스피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매수세 뭐 약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매수세가 이제 이 금요일 날 혹은 월요일 날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할 모양이고 이제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면 되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조금 뭐 타이밍이나 이제 대하는 그 마음가짐 같은 건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좀 적게 눌림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 코스피 같은 거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왕창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코스닥 같은 건 어떨까요? 코스닥도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긴 하죠. 코스닥도 아직 뭐 방향 전환이나 그런 걸 생각하기는 좀 많이 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삼성전자로 돈 쏠리면 사람들이 코스닥은 팔아치우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뭐 매수를 잡더라도 이건 타이밍이 좀 더 늦춰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게 맞을 수 있고요. 코스닥이 뭐 지금 사실 가장 약하지 않나. 코스피가 그나마 삼성전자 빨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빨로 코스피가 좀 강하고 코스닥이 지금 가장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해서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 비교하면 코스닥이 지금은 셋 중에선 제일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 내가 코스닥을 사고 싶다 그러면 코스닥의 타이밍은 늦어지겠죠, 그죠? 지금 가장 강한 건 뭐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은 조금 땡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약간씩 이런 좀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참고로 코스닥은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이제 115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어떤 자리죠. 국제유가 65달러가 제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죠. 국제유가는 65달러 위와 아래로 구분을 하시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큰 측면에서 코스닥은 이제 그와 비슷한 자리가 1150인 겁니다. 연결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1150짜리가 왔죠. 1150짜리에서 지금 일단 탁 하고 어제 어떤 반등을 보긴 봤죠. 그죠? 반등을 보긴 봤으니까 당분간 어쨌든 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뭐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죠. 예. 어쨌든 당장 급사할 건 아니나 건강 상태가 좀 의심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